10월 17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고, 국내 주도주인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가격 상승의 기대감, 그리고 최근 크게 하락이 나왔던 리튬 가격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2차전지 소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강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정책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트럼피즘이라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이런 이슈와 논란의 항상 중심에 서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과감하게,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으로 많이 행동에 옮기는 거를 지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트럼프의 카리스마로 비추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트럼피즘을 장착을 하게 되면서 내년에 대한 대선까지도 크게 놀아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미국이 정말 빠르게 일주일도 안 돼서 이스라엘 파병을 준비를 하고, 이 파병이란 거는 정말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병이 간다는 거는 물론 우리나라 일본처럼 뭐 미군이 정착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전쟁 중인 국가에 간다는 것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베트남전이라든가, 그리고 아프간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미군이 가기보다는 무기 지원만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에 파병할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 조기에 진압 못하면 이것도 확전된다라고 지금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르단까지 찾아가면서 중동의 화합을 도모를 하고 있다.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일단 어느 정도의 성격을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넘버원 국가의 수장이, 네, 우리나라 그 전 세계 일장이죠. 일장이 전쟁 중인 국가를 찾는다. 이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근데 전쟁 중인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찾으면서, 네, 지속적으로 화합을 도모한다는 거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뇌 속에 트럼피즘이 장착이 되었다. 이제 모든 이슈의 중심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욕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더욱더 이걸 하는 이유가 지금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이 셧다운의 가장 주요 원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공화당에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또 한 20며칠 남았죠. 예, 셧다운이 다시 한 번 더 투표가 진행될 건데, 협상이 진행될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스라엘까지 터져버렸다 이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피곤해져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도 지원해주고 이스라엘도 지원해줘야 돼요, 돈을. 이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이번 기회에 내가 재선도 해야 되고 카리스마도 보여줘야 되고, 중동 정책에 내가 좀 보여줄 게 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다. 근데 약간 이 이유 자체가 지금 지지율에 대한 또 걱정도 있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소폭이긴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보다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다음 대선은 내년 12월 대선, 이 둘이 맞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재대결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카리스마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최근에는 뭐 전쟁 관련 테마주를 뭐 추천하기도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변하는 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면은 재선을 위해서 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 추가적인 포퓰리즘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리겠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양적 완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재선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 변수는 있죠. 일단 요르단과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이 불가능하다. 지금 10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게,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는 곳도 여기 지금 이집트와 이 가자 지구의 이 라파 통행로를 열어주느냐 마느냐, 난민들이 탈출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 마느냐인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요르단에서는 우리 난민 받을 생각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갔을 때 이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전쟁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번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완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년까지 이 주식 방향성의 키를 핵심을 쥐고 있다. 만약에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이스라엘 사태를 확전 없이 잘 막았다. 여러 국가들과 잘 막으면서 사우디 이스라엘의 이런 또 화친을 다시 한 번 더 종용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마스를 잘 몰아내고 가자 지구에서 또 민심도 회복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질 수 있는 리스크도 많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시장이 긍정적으로 전해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양적 완화 정책을 피게 되면은, 네, 성장주들, 오늘 로봇이라든가 뭐 반도체, 이천재가 다 올라갔잖아요. 이런 성장주들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마지막 기회는 바이든 랠리다.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방 배팅 하는 거죠. 네, 전쟁이 결국은 18일 날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18일까지 군사작전 지상국 투입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18일까지 확인 안 하고 흐지부지 된다 이러면은 대형주 사야 돼요. 왜냐하면 연말까지 이제 대주주 양도 소득세 나오기 때문에 대형주로 수급이 많이 붙을 겁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 유제 매매를 조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좀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아니죠, 제가 이때까지 단타 위주로 했던 극소형주 위주로 했던 매매 패턴은 바꿀 수 있는 흐름이 아마 이번 주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도, 네,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이 유입이 되는 모습도 나왔고, 그리고 정말 16거래 만에 외국인 투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상승시켰습니다. 사실 환율이 안 떨어졌죠. 1353원이에요. 환율이 약법으로 마감했음에도 외국인 투자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서 환율가 조정 나온다. 그럼 외국인 투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18일, 19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갔는데 요르단, 이집트가 난민 수용 안 받아서 무통으로 문 안 열어주고, 그냥 이스라엘이 바이든 쌩까고 지상국 투입하고 이란이 또 막 거친 어랭하고 이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날아가는 겁니다. 18일, 19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점.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는데 미사일포 날라와,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국무장관이 미사일 날라와가지고 피했잖아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러니까 18일, 19일이 진짜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뭐 정쟁 완화 리스크도 있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최근에 제가 주간 증시 올려드렸잖아요. 반도체와 이천지에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이천지 소재 업종들이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대형주, 오랜만에 또 삼성전자 7만원 또 가나요? 네, 이끌었고, 삼성전자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66,000원부터 72,000원까지. 이 레인지를 깰 수가 없는데, 지금 올해 계속 그 레인지잖아요. 이거를 이제 깰 수 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SKS 강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제가 대형주 따로 매매하는 계좌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많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이죠. 네, 15만원이 목표가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탄력이 좀 남아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좀 아쉬운 게, 기아랑 현대차가 목표가를 외국계 증권사가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파업 때문에 올라가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파업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진짜. 파업만 아니면은 기아차 목표가가 여러분들 엄청 높아요. 13만원이에요. 외국계 증권가에서 기아차 목표가를 10만원대 다 높였습니다, 지금. 근데 주가가 못 올라가. 언제부터? 파업 리스크 나올 때부터. 이 파업 내용도 황당하죠. 자기 자식들을 기아에 입사시켜라. 지금 2023년인데 고용 세습이 말이 됩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파업 때문에. 황당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네, 거래대금이 좀 양시장 많이 줄어들었죠.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넘어가면 아마 5조 원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원래 그랬습니다. 네. 5조 원대로 떨어질 수 있는데, 자, 에코프로에 몰랐지만은 에코프로는 부담감입니다. 에코프로는 계속 이 오버행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2천주 투자하실 분들은 에코프로 BM을 투자하자. 에코프로는 지주사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지주사의 이런 전체 평가가 3분의 1, 4분의 1이에요. 지주사는 돈을 안 벌잖아.
그래서 에코 프로보다는 에코 프리미엄을 좀 투자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 이슈도 있지만 엔터주들이 좀 많이 부진한 모습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좋게 나오면은 나쁘지 않게 볼 수 있고요. 요거 좀 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튬 퍼머스 2위 첨단 소재 하이브리드 리튬. 웃긴 게 리튬 가격이 여러분들 4일 올라서 4일 올랐는데 이렇게 올랐어요.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 가격이. 그리고 앨범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앨범알을 보셔야 돼요. 이 리튬 투자하시는 분들은 앨범알의 대장이거든요. 2차전지는 에코프로가 대장일 수 있겠지만은 이 리튬의 앨범알이 대장입니다. 전 세계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앨범알 1개월 기준으로 많이 올라도 주가가. 그래서 이제 2차, 4차, 2차전지 리튬 가격 바닥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좀 남아 있어요. 중국에서 워낙 많은 이런 공급 과잉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던 가격이 이제 바닥 찍었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고 호황까지 다시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정말 하이먼스키 차트죠. 머리 어깨 이렇게 하이먼스키 차트인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적정 주가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닥론이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격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반도체 시장 규모 추이가 인공지능 때문에 2001년부터는 조정이 나왔지만 2025년, 2027년까지 여기서 급격하게 40% 상승률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최대. 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반도체 종목들, 특히 그중에 HBM 관련 테마주들은 미국에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결국엔 인공지능이거든요. AI로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게 결국 인공지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다. 네, 지금 소재주는 안 올라갔죠, 하나도. 소재주랑 다른 이런 뭐 종목들은 안 올라갔습니다. 이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반도체가 이제 탄력이 받을 수가 있다는 점들, 바닥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그래서 이제부터 공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적극적인 공략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튬 가격도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은 리튬 가격은 조금 더 봐야 된다. 네, 리튬 가격은 중국발 리스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랑 산업이 많이 겹치죠. 뭐가 겹칩니까? 조선도 겹치고 LCD도 겹치고 뭐 다 겹쳐요. 반도체도 겹치고 자동차도 겹치고. 근데 중국한테 우리가 다 졌습니다. 중국한테 이기고 있는 거는 반도체 산업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2차전지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만약에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또다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요런 정도까지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튬 관련 테마주들은 이제 대선 테마로 엮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테마로 엮이기 때문에 그냥 내년 11월까지 진득하게 가져가세요. 네. 다만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포탄을 맞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시간이 나니까 상승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주시면 돼요. KG 그룹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돈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중 때리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많이 올랐고, 자, 시간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곧 가니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 전쟁 관련 테마주들이 조정이 나왔다는 점. 근데 저는 19일까지는 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왜냐면 얘들은 어제 하한가 갔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19일까지는 관련 테마주들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더 이야기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차피 긴 거 안 읽으니까 지금 뭐 정치권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좀 빠르게 18일, 19일날 좀 주목해야 할 이슈를 많이 정리해드려서 오늘은 좀 장마감 시장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